이제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지정 토론이고요. 앞에 이제 네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신 백인환 단장님, 동부가 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사업 단장이십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박사이식을 받으셨고, 그리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민간문과 위원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 오른쪽에 계신 한세현 대표님이십니다. 주식회사 랩솔레미스 대표이시고요. 인하대학교 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인천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계신 한영지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님이시고 클라슨 유니버시티 공학 박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민영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서울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에 계시고 서울시립대 환경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이 네 분께서 오늘 저희 토론 주제인 수도권과 강원권의 대기환경 관리에 대해서 이제 또 워낙 오랫동안 관련 연구와 또 업무를 진행해 보신 분들이신 만큼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5분에서 길게 10분 정도 자유롭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 또 발제하신 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질문도 저희가 또 받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또 강원도 춘천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고, 오늘 여기 이제 청중석에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미세먼지 얘기할 때는 미세먼지는 인생하고 비슷하다, 어렵고 정답도 없다,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오늘 또 굉장히 더 어렵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또 그게 뭔가 어떤 그 호기심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던 이승민 박사님한테 그냥 화두만 던지고 가신 것 같아요. 기후 위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죠. 2030년, 2050년에 탄소 중립하면 그때까지만 잘 참으면, 여러분들 아마 그때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참으면 대기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찜찜하죠. 그 사이에 뭐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아까 대기환경 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어느 시기점에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냥 관념적인 것보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뭔가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데이터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틀리더라도 뭔가 그런 정책도 수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나중에 만나면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원도라는 특성이 굉장히 청정 지역이다. 근데 수치를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PM2.5 기준이 15인데 간신히 15로 만족하는데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안 맞는 그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개선해가고 뭐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아마 15라도 만족하는 지자체가 광역시도가 있나, 아마 강원도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15라도 계속 뭔가 기준을 만족하는 도가 되겠다. 그게 일단 뭔가 지금 수준의 청정지역. 근데 이제 거기를 자세히 보면, 기초지자체 보면 뭐 원주나 뭐 이런 데는 또 만족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군이 만족을 하는
뭐 그런 걸 좀 뭔가 좀 설득을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기준 세워가지고 기준 만족하는 광역시도 나와봐라 아무도 없는데 강원도는 그거라도 만족해야 상대적으로 청정한 거지 절대적으로 청정한 건 아니다. 좀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만들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이랑 또 같이 고민을 또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의외로 아까 그 대기관리 권역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아까 미세먼지 요금관리센터도 지정도 돼 있고 또 이제 특성화대학원도 있고 강원권 대기환경연구소도 있고 뭔가 이게 꼭 뭔가 그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안 됐지만 뭔가 정부라든가 뭐 환경부에서 굉장히 뭔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제 그 강원도에 대해서 대기 환경이 어떻다 뭐라고 이렇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왜 문제냐. 그래서 좀 뭔가 좀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리포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다행히 이제 그 센터장님 가셨지만 그 미세먼지 이용관리센터가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지역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연구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서 좀 뭔가 강원도 미세먼지 관리 또는 대기환경 관리 뭐 가이드라인이 됐든지 핸드북이 됐든지 좀 뭔가 매년 내에서 좀 그걸 업데이트 시켜서 좀 컨센서스 이루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또 수도권도 또 이게 하고 뭔가 좀 그런 좀 뭔가 이게 레퍼런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가 또 의외로 아까 이제 우리 곽경 교수님 굉장히 학구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걸 실행하려면 결국은 이제 지자체라든가 행정단위의 뭔가로 그게 구속력을 갖지 않으면 실제로 아이디어를 하고 그냥 실행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뭔가 행정하는 부분들하고 보니까. 그래서 좀 그 아이디어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대기관리 권역이 이미 시행이 그런 개념들이 돼가지고 시행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밀방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그거를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실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그 권역에 대한 것들을 일부 이제 있지만은 대부분과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강원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뭔가 그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2차 지금 계획에 지금 수립 단계에 있는데 그럼 강원 지역이 좀 뭔가 대기관리 권역이 빠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그럼 이런 부분 아까 뭐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항만 지역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사스 관리도 안 되고 뭐 그런 좀 뭔가 해류풍의 영향이라든가 뭔가 좀 아이디어를 막 또 환경부도 찾고 있는데 뭔가 조금 그런 그 강원권의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제안을 해주면 좀 그런 걸 좀 환경부에서 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유역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의미가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뭔가 이제 행정적이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할 만큼 임팩트가 뭐냐, 과연 수도권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얼마큼 있느냐, 그 크기가 과연 그런 걸 이제 어떤 유역 관리라는 측면에서 관리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뭐가 있는지 그걸 좀 뭔가 아마 타자한테 뭐 피해가 뭔가 이쪽에 뭔가 피해가 있다든가 뭔가 좀 그런 걸 좀 드러내야지 이쪽에서 이제 좀 뭔가 이게 수도권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다 이해는 되지만 그런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량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그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땅덩어리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 간의 영향 그리고 충남 지역도 실은 이제 그런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좀 당진 서산에서 천안 뭐 아산 이런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 일부 그리고 그런 협의체가 또 구성돼서 그래서 그런 사례 지역 간의 이제 크기는 다르지만 지역 간의 이제 배출원하고 노출 지역의 그런 사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아까 그 여수 광양 지역에서 이제 저기 부산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연구들도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꼭
어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 꼭 강원도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보였지만 그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런 우리가 중국하고 국제 협력을 좀 잘 하려면 장거리 이동만 볼 게 아니라 좀 어떤 국내에서 그런 영향되는 사례들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뭔가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부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시는 또 가깝게는 이제 원주환경유역청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만들어서 이제 그 중요성을 좀 부각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지난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강원도는 산림이 많잖아요. 우리 그런 바이오지닉 아까 이미션 했지만 그 산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오존도 관련되고 다 2차 생성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아주 지형적으로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좀 호수가 있어서 실은 저희가 이제 그 중국하고 일단 장거리 이동할 때 이제 그 습도가 이제 좀 서울 지역이 더 높고 또 그래서 이제 비균질 반응에 의해서 뭐 그 나이트레이트 질산염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물성을 좀 그 전북대학교 송기준 교수님 물성을 가지고 그 설명을 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연구에 화학 조성만 볼 게 아니라 물성, 뭐 상변화라든가 이제 비스코시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면 훨씬 더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객관적인 근거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워낙 또 사업단을 운영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한세연 대표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뭐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대관리 정책과 뭐 이제 인벤토리 쪽 연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지금 우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많이 배우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제가 환경부 과제로 이제 수도권 미세먼지 지자체 실전 평가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강원권이 24년 그 초미세먼지 PM2.5 농도 목표가 사실 17 마이크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미달성 지역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달성했던 부분이고, 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도가 좀 느슨한 게 아니었나라는 게 비판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 외에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뭐 광역지자체 대비했을 때 강원권은 사실은 이제 대교관리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1차 미세먼지 강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투자나 이런 실행들이 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제한적인 여건, 그 다음에 한계, 그 다음에 그런 조건 속에서도 지자체 행정기관들과 또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런 것도 좀 실행해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가 아까 이승희 박사 얘기한 것처럼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아요. 탄소중립 계획도 이제 그 시도별로 광역지자체에서 발표를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2차 권역관리 계획과 그 다음에 강원도가 해당하는 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강원도 2차 미세먼지 시행계획이 이제 수립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권역관리가 되면서 지금 환경부에서 아직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대기환경 기준 개정 연구들이 좀 1차적으로 완료가 됐고, 개정안을 우선은 좀 제한이 된 상태인데 언제 발표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좀 초미세먼지 농도를 좀 더 그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기준 강화나 개정 이런 것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5년 배출에너지 기준 같은 경우도 5년 예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부터 적용될 배출에너지 기준 자체가 올해 아마 어느 정도 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발표가 아마 뭐 중반, 하반기 전에 아마 발표가 어느 정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텐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시멘트, 낙스 배출용 기준 강화안들이 어느 정도
뭐 통합 이전에 배출원 기준 강화안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권역 할당하면서 통합법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이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중요한 한 해이고 그 과정에 또 강원권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몇 가지 좀 이렇게 좋은 말씀과 이제 많은 영감을 좀 들었는데 몇 가지 저는 이제 강원권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수도권 쪽 보면은 몇 가지 수도권도 나름대로 좀 뭐 경기 수원 뭐 서울에 이쪽 계시니까 뭐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배출량이나 모델링을 약간 복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센터나 협업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 과정들이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역 맞춤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천 수도권 같은 경우 뭐 비대기 분야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시설 관리 관련해서 통합관리에서 약간 배출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인허가와 배출량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 운영하는 과정들도 좀 있고 인천시는 뭐 악취나 미세먼지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것들을 좀 올해 발표했던 과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진행되는 것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발표하신 것 중에서 좀 영감을 말씀드리면 이제 인벤토리 측면에서 사실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좀 강원권에서 노력해야 하거나 좀 발굴해야 될 부분에서 인벤토리 측면에서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정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시멘트 얘기하지만 CO 배출량도 많이 개선될 예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비배기 배출량도 시범 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락이나 이제 약간 과소됐던 부분도 여러 가지 개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강원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농촌이라든가 생물성 연소의 중점 배출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센터가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세밀하게 보지 못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원권의 주요 배출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배출량 또는 배출객을 직접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어떤 활동도 지표들에 대한 배출시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배출량 산정의 활동도 지표들이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국가 인벤토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좀 포커스를 좀 맡아서 인벤토리 측면에서 활동도를 중심으로 배출량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더 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목재 보일러든지 이제 화목 보일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주의하고 말씀하셨지만 자연VOC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좀 발표들을 좀 만들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온실가스 계획과 좀 맞물려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감축계획을 사오기 위해서는 이제 실행 액션 플랜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CO2 감축하고 같이 탄소중립과 같이 해서 지역에 사실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도시가스가 이제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거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 물론 이거는 탄소중립 관점이나 기후 쪽에서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사실은 연계나 해서 실제로 지역의 그런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전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여기서도 관심을 가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곽경영 교수님께서 되게 큰 질문을 던져준 유역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뭐 짧은 이해로는 처음에 수도권 번역계획 세울 때 이 부분이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대기질 번역에 대한 관리들이 사실 유역관리에 대한 개념 유사한 대기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해서 실제로 출발했고 그게 행정적인 한계 때문에 서수도권 한정돼 있고 지금도 이제 행정구역 기반으로 좀 되어왔던 과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 수도권 권역 시행할 때 이런 대기 환경 총량을 산정한다거나 이런 논의들이 학구적인 논의들이 좀 많았지만 실제로 법정 계획이나 이렇게 실행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과학적인 개념으로 권역이 설정되거나 할당됐다기보다는 행정적인 약간 편의성과 배출량 중심으로 권역이 설정되고 할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측면인데
지금 곽경영 교수께서 좀 더 그건 지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관계에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서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그런 위험관리 개념들을 요구하시고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이렇게 질문들을 좀 던지신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이제 행정구역 단위의 권역 계획들을 실제로 유사대기질 관역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부분들을 또 기초연구들 좀 제시해주면은 이것도 좀 더 확산돼서 좀 더 지금과 같은 어떤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구획한 권역관리가 아니라 실제로 대기질을 좀 유사대기질을 포함하고 관리나 배출과 영향권을 구분할 수 있는 걸로 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논의 과정의 어떤 시발점, 다시 한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저도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또 계속 정책 연구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쪽에는 이제 음식적 관리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충청권, 강원권들의 여러 개 음식점이라든가 뭐 아까 습가마, 생물성 연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라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모델 연구들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 수도권이나 영서 지역에 대한 영향권, 영향 지점에 대한 그 지자체가 영향에 대한 기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점들의 좋은 연구들 성과들을 좀 발표하시면은 다른 지역에도 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KI 이승민 박사 계셨으면 좀 더 말씀 주셨을 텐데 사실 강원권 자체적인 발굴, 대책 발굴이 필요하지만 2차 미세먼지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실제로 권역관리에 되어져 있는 그 강원이나 제주권에 대한 어떤 액션에 대한 대책들이 환경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이제 대기 관리 측면에서는 제일 핫한 수도권의 연구를 또 많이 하셨고 사업자 배출 쪽에 경험이 많으셔서 또 그쪽의 사례들을 또 강원권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한영지 교수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서 지금 그 발표 자료를 열심히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승민 박사님 발표하신 거나 이제 김담비 연구사님 발표하신 거나 이제 저희 모두 알고 있듯이 최근에 이제 PM2.5 농도가 많이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줄어든 데에는 사실 우리가 1차 배출원을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 물질 배출량, 특히 싹스하고 낙스 배출량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게 이제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M2.5 농도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형적으로 그렇게 배출량 감축을 하니까 PM2.5 농도가 감소했다는 그런 거를 이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배출량 감축이 바로 농도 감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지금 오존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PM2.5 농도가 낮아지면 또 오존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PM2.5가 오존을 약간 스케일링하는 포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오존 농도가 더 높아질 거고 오존이 높아지면 또 얘가 굉장히 좋은 산화제이기 때문에 질산염이라든가 아니면 2차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생성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PM2.5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수도권이나 이쪽에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해서 이것이 PM2.5 농도의 감소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선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강원도가 별로 할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전부 수도권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부터는 강원도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래서 강원도가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리스트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암모니아나 VOC 배출량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암모니아나 VOC는 또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에어실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워러쉐드는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물은 이동 방향이 일정하지만 대기는 이제 그렇지 않아서 내가 유역을 어디까지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에어쉐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하지 않고 에어쉐드 개념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이 구분을 할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기는 가스상 물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이 너무 다양하고 활발해서 우리가 배출 허용 총량을 할 때 배출 오염 물질을 어디까지 관리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에어쉐드의 그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정책적으로 하고 아직 지금 전혀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에어쉐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되게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도 대기환경 연구는 가장 오래 해주신 만큼 강원도의 역할을 앞으로 좀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민영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강원도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강원도의 배출원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서울의 대기 환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연구가 정책을 발굴하고 또 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 그리고 산업, 도심, 항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배출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정책을 수립할 때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서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공약상으로 한 2년 전에 더 맑은 서울 2030 대기질 개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공약 사업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실국 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은 이제 이동오염원 관련된 배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는 거에 이제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기 차량, 그러니까 5등급 조기 경유 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2030년 같은 경우에는 노후 경유 차량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일정 구역에 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운행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수립을 하고 있고, 이처럼 배출원에 대해서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소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 김단비 연구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니까 강원도에 이제 대형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소형 사업장도 되게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업장이 거의 없고 4호종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사업장의 그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를 했고, 또 이제 시 자체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방지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 초기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운영하거나 유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그 효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을 어떻게 더 잘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유지관리 차원,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도장이나 이제 인쇄시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도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송 도료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사업장보다 훨씬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관리 감독보다는 지원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출원별로 저감 사업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은 크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강원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이 배출원별로 좀 적합한 저감 정책이 다 좀 펼쳐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멘트 산업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국가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시나 이제 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좀 더 관리를 강화하거나 뭐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종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5종과 미세먼지가 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오존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사실 1차적으로 배출되는 물질보다는 2차적으로 생성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구 물질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구 물질이 뭐 낙스나 VOC 굉장히 동일한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 물질들을 좀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생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응을 하고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소멸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상세한 실증 기반의 어떤 측정, 분석 그리고 과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저감 정책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강원도는 이제 VOC 측면을 봤을 때 아까 전에 그 농업, 그러니까 생물성 연소에서도 충분히 VOC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항만이나 산업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좀 이전에는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VOC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연구 결과에서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미세먼지만큼 많이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제닉한 VOC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BVOC, AVOC, OVOC 전체를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서울도 이제 그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이나 연구 발굴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존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 연구를 먼저 수행을 하고 뭐 몇 년 이후에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강원도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대기 유역 관리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교수님 그 발표 자료를 보고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필요성이 좀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시도별로 그리고 지자체별로 이슈가 다양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목표한 바는 똑같기 때문에 많은 이런 그 교류의 장이 만들어져서 함께 좀 협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뭐 연구가 됐건 정책이 됐건 그런 발굴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계신 서울시에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서울시의 경험과 또 강원도의 지혜가 또 하나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분의 토론자 말씀을 들었고요. 혹시 김상정일까요? 그래, 제 거를 네, 어쨌든 저희 원주지방 환경청에서도 소속기관으로서 정책을 뭐 직접 만들지 못하지만 환경부 내에서 수립하신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오히려 환경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에 어떤 저희 소속기관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무작정 이런 정책에 따라 하는 것 말고도 오히려 도내에 대한 실제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를 좀 강원도나 강원대학교랑 같이 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이 뭐 이미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 바이오제닉한 휘발성 유황물 같은 것도 연구를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오늘 자리가 좀 뜻깊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또 언급을 해주셔서 또 어느 점에서는 저도 좀 공감도 되고 한계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방향이 맞다면은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아직은 연구가 많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에어쉐드라는 주제는 2년 전에 지금 현재 배경영학 학회장이신 이광훈 교수님께서 저한테 던져주신 주제였습니다. 당시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존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보고 갑자기 에어쉐드를 발표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번역관 이동 이 연구도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좀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이나 또 추가 논의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저 미세먼지관리센터 박영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곽재환 교수님 주제 발표 대기질 유역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참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었고요. 이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여기 근무하기 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한 32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업무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느꼈던 게 여기 이제 근무철 교수님도 계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본 원칙이 그 원인자 부담 원칙이었어요. 이게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팔당댐의 수질이 소양댐의 수질보다는 좋을 수가 없다. 는 어떤 그만큼 이제 그 상류의 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 쪽으로 봤을 때도 그 수도권 개선 없이 강원권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기오염 배출량 문제도 단위 면적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수도권이 강원도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따졌을 때는 동일한 양을 줄이는 것도 수도권에서 절감하는 것이 훨씬 더 뭐 비용이나 뭐 환경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의견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혹시 추가 말씀 있으신지? 네, 그러면은 많은 토론으로 서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정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마이크를 그러면은 김범철 교수님께 넘기고 종합 토론 및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강원도의 공기는 청정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존이 서울보다 높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에어쉐드가 워터쉐드 개념만큼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단위라는 것도 있지만 그 에어쉐드 내에 행정단위를 또 집어넣어서 나눠서 그러니까 수질오염으로 말하자면 총량관리 개념으로 면 단위로 지역 단위로 총량 단위로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오염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 보니까 그 저감 대책에 저감 시설 이런데 지원을 이제 조금 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질 오염에서도 늘 보면은 뭐 축산 오염 나오면 그걸 이제 저감하는데 돈을 많이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하는데 예, 자칫하면 이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은 안 쓰고 당근만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오염 원인자에게 오히려 페이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그걸 권장하는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 오염에서도 작은 숯가마 뭐 이런 그 오염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점점 더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작은 오염원들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약간 뭐 표법을 써가지고 큰 오염원을 이제 쪼개서 작은 것으로 신고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많은 공부를 했고요. 많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포럼 마치겠습니다. 네, 식사 장소 안내해 드릴게요. 저기 만천리에 대청마루라는 곳이 있습니다.